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내는 족식기 토익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 중에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접속부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접속부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선 품사겠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항상 이름을 잘 따져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바로 무엇이냐면 접속부사는 접속사의 의미를 갖는 부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은 접속부사는 품사가 무엇이다? 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 잡으셨죠? 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접속부사는 사실 부사라는 거, 그쵸? 근데 단지 의미가 접속사적인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접속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 뿐이지 품사는 부사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 시간에 부사의 자리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굳이 뭔가를 더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아이가 부사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즉 문장이 완전한 상황에서 뭔가 덧붙이기를 할 때 부사라는 걸 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바로 뭘 쓸 수가 있겠다? 접속부사도 역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부사와 그럼 접속부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 항상 문법적인 용어는 그 용어 자체를 뜯어보시면 돼요. 자, 용어에 뭐라고? 접속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나는 접속사적인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접속부사는 어떨 때 쓸까? 주로 접속사적인 의미, 즉 접속사라는 게 뭐였어요? 기본적으로는 절과 절, 그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문장과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있을 때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이어주고 싶어요. 접속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접속 부사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RC에서 얘기할 때 Part 5하고 6 문제를 열어보시면 약간 출제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패턴이. 자, Part 5는 사실 대부분이 하나의 문장, 하나의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침표가 지금 2개 이상으로 끝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문장과 문장들을 쭈룩쭈룩쭈룩 연결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자, 이 문제는 Part 6용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Part 6에서 보통 접속부사 어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게 된다는 점을 더불어서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Part 6 문제에서 접속부사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된다?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게 바로 접속부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접속부사 어휘를 기축으로 해서 앞문장과 뒷문장만 그 두 문장만 정확하게 내용 파악만 하시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접속부사 어휘 문제 사실 Part 6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데 의외로 이거 어려워하시거든요. 왜? 해석을 다 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지문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라는 거. 요 점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Part 5에서도 역시 출제돼요. 그렇죠? 예전에 요즘은 많이 출제되지 않지만 자, Part 5 문장에서는 어떻게 올까? 한 문장, 마침표로 끝나는 한 문장 안에서 자, 접속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자, 절과 절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과 절이 올 때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접속사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부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세미콜론이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얘가 지금 접속사니까 절과 절 이미 연결 끝났어요. 그런데 이 세미콜론이라는 아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그리고 정도의 순접의 의미를 갖고 온다 그래요. 앞절과 뒷절을 그냥 순하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의미를 역행하거나 이런 게 없이 의미를 그대로 그리고 그래서 정도의 의미로 연결한다고 보게 되는데 나는 그 의미보다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왜냐하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들을 쓰고 싶어. 그쵸? 그러니까 이 접속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의미를 좀 더 보충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문장 안에 절이 그리고 접속사가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사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쓴다? 바로 절과 절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의미를 보충할 수 있는 접속 부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Part 5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art 5에서 접속 부사 어휘 문제는 주로 세미콜론과 함께 동반이 된다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마다 약간의 문제 출제 포인트라던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접속 부사가 바로 그 가장 일반적인, 그쵸?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Part 6일 때는 앞문장, 뒷문장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Part 5에서는 절과 절 사이에 세미콜론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자리에 접속 부사 어휘를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어휘 문제보다는 자리 문제로서 접속사를 쓸까요? 접속 부사를 쓸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 자, 그 정도 얘기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접속 부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뜻이 많을 거 아니에요. 뜻에 따라서 접속 부사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아이. 자, 양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제가 접속사 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양보라는 건요. 앞뒤의 어떤 내용이 무조건 반대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약한 반대도, 그러니까 약간만 상반만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양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낫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낫이 없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의미적으로 봤을 때 반대적인 뉘앙스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건 전부 다 양보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아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접속 부사가 바로 얘죠. However,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같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가장 특별한, 그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므로 따라서라고 하는 결과적인 의미를 갖는 접속 부사 어휘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첫 번째 therefore,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러죠? 그 결과 따라서라고 하는 consequently, 뭐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 양보의 의미 중에서 살짝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자, otherwise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otherwise를 쓰게 되면은 제가 지금 양보의 의미인데 따로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얘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무엇이다? 이 otherwise는 여러분 접속 부사예요. 그죠? 지금 저희가 접속 부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가 있지 않나요? 그쵸? 접속사. 누구 있죠, 여러분? unless예요. 그래서 unless하고 otherwise하고 첫 번째 구별 포인트가 뭐냐면 otherwise는 부사고요. unless는 접속사예요. 그쵸? 완전히 오늘 자리가 달라질 거라는 거, 그 점을 먼저 주의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기가 있어요. 이 otherwise라는 아이가 부사로 쓰일 때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도 있지만 그와는 달리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unless랑 otherwise 어쨌든 의미는 같다고 했었어요. 품사는 다르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unless, otherwise, 예를 들면 뭐 instructed.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일종의 분사구문 패턴에서 굉장히 수거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거든요. unless랑 otherwise랑 똑같은 의미라고 하지 않았나요? 품사만 다른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뭘 봐라? 바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절대 답이 아니겠죠. 하지만 otherwise라는 아이가 접속부사로 쓸 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 뭐 그와는 달리란 뜻이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그렇지 않다면 그와는 달리 instructed, 뭐 교육받지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달리, 그와 달리 교육받은 것이 없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2번의 의미로 쓰이는 otherwise는 주로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때요. 이 unless랑 접속사하고 굉장히 많이 덧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또한 더불어서 외워주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드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양보하고 결과의 의미를 갖는 아이들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otherwise라고 하는 아이를 살짝 더불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갈게요. 자, 뭐냐면 추가의 의미를 갖는 아이.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시험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덧붙이는 거죠. 추가라고 한다면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다? in addition이요. 게다가 자,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게 furthermore.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in addition이요. in addition 하니까 또 누구 생각나세요? 원래는 이거 아니에요. 게다가 라고 할 땐 in addition to 아닌가요? 여러분 in addition과 in addition to의 차이점이 뭐예요? to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to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뒤에 오는 내용이 달라지겠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때 to는 전치사 to예요. 여러분 그럼 전사 다음에 뭐 와요? 명사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in addition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그냥 부사로 끝난 아이예요. 그러면 이 뒤에 뭔가 또 다른 명사를 꼭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상관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무엇이다? 바로 in addition to는 꼭 뒤에 명사를 붙여야지만 in addition은 그것 자체만으로 부사로 끝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뭔가를 꼭 덧붙여야 된다? 포인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드셨습니까, 여러분? 요런 얘기들도 알게 모르게 혼동하기 쉬운 얘기니까 더불어서 같이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접속부사 어휘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통 8-6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마 8-6 얘기를 할 때 좀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선 이렇게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